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 대비 사회복지학개론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합니다. 이 기출문제 풀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나눔 CPS 출판의 기출문제집입니다. 이 기출문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학개론에 대한 5개년의 기출문제입니다. 모두 11회차에 해당되고요. 여기 안에는 통합지방직의 문제, 사지선다형, 그 다음에 보호직의 문제, 사지선다형, 보호직은 국가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9장에 보면 가장 최근에 서울시 문제까지 한 회차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사지선다형을 중점적으로 해서 많이 봐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사지선다형의 문제, 최근의 경향을 보시면 서울시가 같이 다른 지역과 한꺼번에 시험 보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지선다형의 문제를 주로 놓습니다. 10회차가 다 사지선다고 1회차만 서울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모두 이제 한 챕터당 2강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두 22강까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학개론을 만나볼 수 있고요. 2010년에 국가직 문제를 이제 필두로 해서 2014년에 국가직 문제까지입니다. 2014년도는 통합지방직이 먼저 시험을 봤어요. 먼저 시험 날짜가 있었고, 그 다음에 4월 19일 날 국가직 문제가 후반에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11장은 2014년에 지방직 문제가 아닌 국가직 문제로 쳐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분석은 세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출제 비중 및 출제 포인트를 볼 겁니다. 각 회차별로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출제 비중은 이제 우리가 파이 차트라고 해서 파이 차트로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도표화해서 어떠한 것들이 출제됐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제 문제를 분석합니다. 실제 나왔던 20문제, 이 문제를 분석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 5문제씩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이 교재 안에 오탈자가 조금씩 있는데요. 그 오탈자는 강의하면서 제가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정 사인펜으로 수정 테이프로 깨끗하게 고쳐주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제1강 강의는 2010년도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비중 및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보시면 이제 출제 포인트가 나와 있죠. 우리 사회복지학개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영역이 바로 정책 분야입니다. 정책 분야에서 가장 많은 영역이 나온다. 저는 이 출제 영역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맞게 8영역이 있죠. 그 영역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했고,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회차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정책 파트입니다. 절반에 해당되는 10문제가 출제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실천 파트, 실천론과 기술론 파트하고 그 다음에 법제 파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론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정책 파트와 실천 파트와 법령 파트, 여기까지 합쳐가지고 우리가 보통 15문제 이상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따라서 사회복지학개론을 고득점 맞으려면 정책 파트와 실천 기술 파트와 법제 파트를 섭렵하지 않으시면 고득점을 맞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8문제가 나옵니다. 나머지 한 문제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파트, 매슬로우의 산업복지론, 매슬로우의 욕구하고 산업복지론이 연결됐던 문제가 생뚱맞게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행정론의 문제가 하나 조직이론이 나왔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럼 보시면 조사 파트가 없죠. 조사 파트가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데 이때는 조사 파트가 출제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 이러한 문제도 조금 나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를 한번 보시죠.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사회복지 가치로서의 평등,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화, 사회복지 발달 이론 중에 수렴이론, 제3의 길, 사회복지 이념적 특성, 부의 소득세 제도, 바우처, 슌페테리안 월크페어 국가, 2000년 이후에 한국에서 나타난 사회복지 발달, 역사 부분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잘 나오는 것들인데 조금 생뚱맞게 나왔던 것이 바로 여기 슌페테리안 월크페어 국가,
즉 복지국가의 재편기 때 이루어졌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생뚱맞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천 파트는 가장 기본인 실천의 목적이죠. 평가의 목적, 이런 것들이 실천 파트에서 나왔고, 심리사회 모델과 생활 모델이 이 기술 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기술 파트는 각종의 모델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이제 장기 요양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법제론의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그래서 이 법제 파트에서 사회보험은 초창기 때 이 장기 요양 보험이 가장 많이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법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장애인복지법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좀 생뚱맞게 나온 것이 뭐냐면 어린이집이죠. 영유아 보육법의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출제한 경우, 그 다음에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것들이 조금 특이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회차 때 가장 좀 생뚱맞는 문제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매슬로가 제시한 욕구가 있어요. 인간 욕구 체계에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산업복지와 연결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2010년도의 국가직 문제에서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문제다. 그러나 뭐 2번, 3번까지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정론에서 구조주의 모형이라는 것도 이 당시에는 상당히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에치온의 구조주의 모형, 조직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구조주의 모형이 이때 당시에 출제됐을 때 그 즈음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학개론을 잘 정리를 하려면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공개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공무원 영역의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를 좀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이제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눔 CPS에서 스튜디오에서 강의도 하지만 노량진에서 오프라인 강의 또 동영상 강의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우리가 2015년, 16년 계속해서 기출문제를 계속 풀 건데, 저는 항상 오프라인에서 이 모의고사를 볼 때나 아니면 문제풀이를 할 때나 이럴 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에서 공무원 영역의 파트에 해당되는 것들을 많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고루고루 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출제 포인트는 이렇게 봤고요. 이제 출제 비중에 대해서 간단하게 파이 차트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 차트는 보시면 정책 파트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0%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서 문항수는 봤으니까 실천론, 법제론 이러한 것들까지 합쳐서 모두 90%가 여기 있는 법제 파트까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법령, 기술, 실천 이런 파트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회차마다 이런 파이 차트가 나오고 출제 포인트가 나올 건데 보시면 아십니다. 정책과 실천과 법령이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출제 비중과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출제 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모두 20문제인데 여기서는 10문제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 강의에서 11번에서부터 출제 예상 문제 5문제까지 15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문제 분석입니다. 1번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책 파트가 볼 수 있는데요. 사회보험 제도를 시장의 원리에 입각한 민간보험 방식에 맡겼을 때 끊어요. 우려되는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역선택이 있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불완전한 정보, 시장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시장의 정보는 비대칭성이 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 비대칭적 정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바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에 보면 양자 모두 나오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제가 제시했죠. 맞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여기서 보험은요 민간보험을 말하는 거예요. 민간보험 방식에 맡겼을 때라고 했으니까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을 줄인다. 여러분, 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을 줄인다를 다른 말로 하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것이 역선택이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역선택이 아니라, 그렇죠, 도덕적 해이, 모랄 해저드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사회보험에서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가입의 원칙을 채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역선택이 무엇일까요? 역선택은 선택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선택하는 현상, 이걸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위험확률이 높은 사람은 민간보험에 가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험확률이 높은 사람, 고혈압과 당뇨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확률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높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자, 보험에 가입하면 급여를 받아갈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입할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진행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진행되어서 민간보험회사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실패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방지하는 방법은 뭐냐? 사회보험을 하면 된다. 국가가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사회보험은 강제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역의 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위험확률이 높은 사람, 고혈압이든 당뇨가 있든 관절염이 있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회보험에 있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4번 사회보험 중에 그렇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이 있어요. 건강보험은 이제 아팠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거고, 고용보험은 실직을 당했을 때 그렇죠? 구직급여를 받고 또 직업능력 개발 훈련도 시켜주고, 이러한 것들이 고용보험에서 있는 제도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보험과 비교해서 그 말이죠. 상대적으로 시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빈도가 높습니다. 건강보험에 넣었으니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 넣었으니 구직급여 나올 거니까 직장 잡으려고 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모랄 해저드라고는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어요. 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개 보면 정책 파트가 많이 약하세요. 실천이나 기술 파트는 좀 잘하시는데 정책 파트가 많이 약한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정책 문제에 대해서 잘 유념해 주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의 답은 2번입니다.